형님들은 어떠셨어요? 좀 느껴지세요? 이 플랫폼의 어떤 위협이나. 아니 제가 세무사인데 저한테 나도 날라와. 환급액 55만 원 여기 어플은 나한테 환급액 얼마 나온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왜 추납 나오냐 이러면서 플랫폼의 단점은 책임을 물을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라는 거. 아니 사람이 당연히 환급 나온다고 하면 130만 원 낼 거예요. 환급 받을 거면 당연히 환급 받잖아. 안녕하세요. 세금엔 윤식영 김익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컨텐츠를 준비했어요. 분명히 바쁘다고 하고 했겠지만 농땡이 필요한 세무사님 두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아주 귀하게 모셨으니까요. 오늘 재밌게 한번 컨텐츠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텍스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용범 세무사입니다. 윤식 형님께서 버스터콜 또 발동하셔가지고 모두 만사 제치고 형님 뵈러 달려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텍스 채널 운영하고 있는 김동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노가리 한번 신나게 까보시죠. 반갑습니다. 오늘 노가리 주제 뭔지 알지?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지금 5월 달에 엄청 바쁘지만 또 하나가 이슈가 되게 많았지? 네 그쵸. 특히 5월 달에는 특히 그런 이슈가 더 막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사실 세무사가 엄청 이거에 대해서 골머리를 좀 썼기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했는데 특히 네. 5월 달에 좀 심했던 것 같아. AI 그리고 플랫폼 이거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 그리고 현업에 있는 세무사들은 과연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면 5월에 지금 신고가 막 끝났잖아요. 형님들은 어떠셨어요? 좀 느껴지세요? 이 플랫폼의 어떤 위협이나 작년 대비해서 뭐 신고가 많이 줄었다든지. 특이점은 하나가 내 사업하는 주변 사람들보다 근로소득자인 친구들이 연락이 많이 왔어. 이거 진짜냐고. 너도 받아봤잖아. 카톡으로 막 환급 얼마 나와요. 아니 제가 세무사인데 저한테 나도 날라와. 환급액 55만 원 이렇게 막 느꼈는데 근데 저 나는- 누를 뻔했잖아요. 저. 나 그거 눌렀어. 실제로 한번 그 돌려봤어. 환급액 처음에 있다고 했는데 없다고 하더라고 나중에는. 그러니까 네. 그게 문제야. 그리고 그리고 그게 문제야. 그런 질문 받아보셨어요, 이번에? 나 어플에서 했을 때 환급액 이만큼인데 너가 신고하면 얼마냐? 아 이런 거. 맞아. 그 비교해가지고 아니 진짜 그거 설명하고 붙잡고 하는데도 맞아. 30분 막 잡아먹으니까. 그게 일반 그냥 우리 거래 관계에 없는 지인들이면 괜찮은데 우리 거래처 했을 때는 그게 진짜 난감하죠. 그쵸. 다 설명해야 되잖아. 우리 이게 거래처들은 왜- 어. 또 그렇게 하면서 여기 어플은 나한테 환급액 얼마 나온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왜 추납 나오냐 이러면서 능력 없는 세무사처럼 그렇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 세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대표님들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스트레스가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난 많았어. 물론 이게 광고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마케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소비자들이 이거를 눌러야 되잖아. 그래서 좀 자극적인 멘트를 많이 날리는 것 같은데 예. 그럼으로 인해서 세무사들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들도 피해를 좀 많이 보고. 그리고 사실 탈세가 조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 좋은 부분이 엄청 크죠. 국민 마인드가 변해지는 거니까 5월 달은 세금 신고 납부가 아니라 세금 신고 환급의 환급이네. 달. 환급이 다르네.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득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약간 그 세태가 국가를 상대로 이제 돈을 계속 빼먹으려고 하는 건데 인식 자체가 형님 얘기한 대로 그런 식으로 되다 보면 나중엔 누군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환급을 받으면 안 됐는데 했던 사람들 세금 무서운 게 가산세가 나오는데 그렇지. 플랫폼의 단점은 책임을 물을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라는 거. 실제로 2017년도에 한번 난리가 난 적 있잖아요. 아, 그분 지금 저기 학교- 어디 교도소에 계시지 않으세요? 학교 졸업을 아직 안 하신 걸로 모르겠네. 모은데 건강해지셨겠다. 그거 그래서 계속 콩밥 드시면서. 인터넷에 그거 치면은 어. 그분 소송하기 위한 카페도 개설된 거 아시죠? 서울청 앞에서 시위하고 그랬었잖아. 2018년인가 17년인데 맞아. 아마 뉴스 기사 아직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 이름으로 신고가 들어가서 그분한테 책임이라도 물을 수 있었지만 플랫폼으로 하다 보면 신고해준 사람이 누군지 자체를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책임수 자체가 좀 날아갈 수 있는 좀 불안감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약간 개념을 달리 봐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무슨 내 숨은 계좌 찾아주기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 세금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게 좀 문제이기도 하고. 맞아. 근데 어쨌든 우리가 혼용을 하면서 쓰는 것 같아. 플랫폼과 AI 동일선상으로 많이 보잖아. 왜냐면은 광고를 할 때 우리는 AI 형식으로 세금을
신고를 한다라거나 하면서 음. 광고를 하다 보니까 네네네. AI가 결합된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사실 나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플랫폼들이 AI랑은 좀 멀다라고 생각하거든. 그거 다 과다한 거 아니에요? 그거 AI가 계산해준다고 해서 문의하면 거기 있는 누군가가 직원들이 뭐 김대리가 이렇게 쳐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AI는 뭐 최근에 나오는 이제 챗 GPT라든지 그런 이제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자동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답변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AI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플랫폼들은 내가 볼 땐 좀 자동 계산에 가깝다라고 봐. 근데 그 자동 계산은 우리가 이미 하고 있고 그건 AI가 아니죠. 가장 큰 문제점은 아무 증빙 없는 경비 처리를 통한 환급액을 늘리는 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긴 한 건데. 실제로 이틀 전에 그러니까 5월 29일 날 한국세무사에서 보도자료를 냈잖아. 아 봤어요. 팩스로도 맞지? 받았어요. 플랫폼에서 지금 매출 누락해서 4.4 업체. 이제 플랫폼을 고소를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 플랫폼에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있는 자료를 자동으로 끌고 와서 신고를 했다라는 건데 세무사가 신고를 하니까 이게 납부세계 한 130만 원 정도 나와 있는 걸로 아니 사람이 당연히 환급 나온다고 하면 130만 원 낼 거예요. 환급 받을 거면 당연히 환급 받잖아. 그 의뢰인 같은 경우 입장에서 보면 아니 뭐 예를 들어서 김동완 세무사한테 의뢰를 하든 의뢰한 어쩌고 동일한 세무사한테 의뢰한다고 생각하니까 전문성은 확보가 돼 있다고 생각을 똑같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업체가 좀 악랄한 게 어째 보면 유명 연예인들 기반으로 막 CF 그렇지. 찍고 광고하니까 근데 한 분 또 날아갔잖아요. 아 그렇지 가셨지 그분. 그분도 그 도수 동기로 지금 그분도 환급이 나올까요? 세금 신고를 몇 번 해보고 사업을 오랫동안 운영하신 분들은 이 국세청이 얼마나 무서운 조직인지 알잖아요. 사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세무사 시장에도 되게 안 좋은 면은 있죠. 사실은 형님이나 동환님 같은 경우는 워낙에 잘하시고 계셔서 그렇게 치명적인 괜찮잖아. 그래도 없어도 사실 뭐 5월 매출이 한 10억 정도 뽑히시는 분인데 이것도 과대 포장하고 너 있어. 과대 광고야 지금. 근데 문제는 이제 막 개업하신 분들이나 아직 자리 잡지 못하는 세무사님들은 이 세무사업을 운영하기 자체도 당장 내 그냥 입에 풀칠이 중요한데 이제 막 시작하는 이제 후배 세무사님들이나 그런 보면 좀 나는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런 거 좀 있지 않아요? 주변 보면. 근데 저는 이 플랫폼이 다 좋고 어차피 이 세상의 흐름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지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허위 과장 광고나 환급액으로 유도하는 이런 것들 다 제거하고 그리고 수수료 덤핑 치지 말고. 근데 이제 일반 납세자분들이 그걸 알 턱이 없다 보니까 없지. 굉장히 악랄하다 이거지.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잘못된 신고해도 열이면 7, 8명, 8명은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의도를 아는 게 굉장히 또 어찌 보면 나쁜 거죠.